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전 7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미국장은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용지표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이제 시장 자체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전달드린 내용으로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못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잘 나왔음에도 혼조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23% 상승, 나스닥은 0.05%, 50% 하락, 그리고 S&P 500 0.16%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 속에 그 발표를 하면서 또 소폭 상승하면서 89.01%, 0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소폭 반등을 했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간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용지표는 지금 1969년 이후에 최저 실업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실업률도 엄청나게 낮으니까 금리 인상 제대로 때릴 수 있다,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로 이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상승폭보다는 조정폭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있을 FOMC 기준금리 인상 폭을 기존에 예측하던 50bp 인상하는 거에서 75bp 인상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낮으니까 경기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9월 달에 또 세게 때리면은 시장 또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고용지표가 좀 안 나왔다 싶으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빠졌을 상황이 좀 나왔을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기술적으로 좀 흐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우존스를 빼고서는 다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양봉 마감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양봉 마감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매수 우위라는 내용들이니까요. 시초가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세로 시장을 좀 받쳐주었다 라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로 퍼질지는 조금 개장하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또 기준금리를 9월달에 강하게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에 좀 미국장은 강하게 받쳐주었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은 또 오히려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개발도상국 국가들한테는 그렇게 마냥 좋은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개장하면서 한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지, 그리고 개장하면서 또 환율이 좀 빠져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그리고 시장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지금 2년물 국채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세게 때릴 수 있으니까, 9월달에 75bp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2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마저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 공포지수, S&P 500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시장에 좀 자리 잡은 내용들 때문에 빅스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으나, 또 역시나 환율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전해질 수 있다. 이 상황은 장중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가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가 그렇게 타이트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없으나, 지금 20% 가까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빠지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여졌을 때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또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움직일 내용들은 없겠으나,
충분히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내용들 감안해서 어쨌든 트래킹은 해 나가야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또 환율이 높아져서 기술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 쪽으로 바이오 섹터들의 돈이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 대장주로는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뭐 차백신바이오 그리고 뭐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꾸준히 트래킹 해 나가야 된다. 장중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섹터 이제 종목들과 섹터들 흐름입니다. 기술주들 좀 뭐 혼조세 마감을 했으나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것들이 테슬라가 한 6.63%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테슬라가 그 주주총회를 열었죠. 주주총회 열리면서 그 액면 분할 3분의 1, 3대 1 액면 분할 그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락폭을 좀 뱉어내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뭐 굉장히 뭐 문제가 있거나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진 내용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유가 소폭 반등한 것에 있어서 조금은 좀 탄력적으로 뭐 그 유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주었다. 뭐 해봤자 1.65%, 1.45%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보여질 내용들이 일단 개미들이 이번에 또 유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원유 곧버스를 샀다고 합니다. 원유 곧버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인버스 상품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여기서 곱하기 이 2배짜리 이 상품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개미들한테는 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원유 가격 올라가는 거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난방 때문에 지금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유 또 러시아가 가스 같은 걸로 장난질하고 원유로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 되면은 다시 한번 가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원유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이런 거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 전에 지금 채권 그 고점 찍을 때도 채권 상승하는 데다가 베팅한 게 이 개미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개미들하고는 좀 반대쪽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삼성전자 꼭대기에서 산 것도 개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 지금 인버스 곧버스 상품 사는 것보다는 레버리지 쪽으로 상승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7월 달에 일자리가 늘면서 1669년 이후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연준 입장으로서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FOMC에서 50bp 이상이 아닌 75bp 이상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은 그 이후에 있는 그 10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오히려 더 약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75bp 인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서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7월달에 금리 인상 뭐 100bp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 100bp는 진짜 안 된다. 100bp 때리면은 시장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100bp 인상은 하지 않았고 75bp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6월달에 이어서 그리고 9월달에 75bp 인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75bp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장중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가져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8조짜리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었고 하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기대감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풍력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오늘 보셔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 오늘 보셔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숭이 두창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안전검사 합격이 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고, 이게, 이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향후 본격적인 출시가 이루어질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대감 이쪽 그 드론 관련주죠. 드론 관련주 그리고 UAM 관련주로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주 보셔야 되는 거고 흐름 자체도 개별적인 흐름들 자체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엿새째 10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지금 오늘부터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 투약하는 데 있어서 투약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원숭이 두창 관련주 설명드릴 때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그러니까 뭐 아예 상승을 못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막 5% 10%씩 땡겨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돈들이 바이오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 좀 달러 인덱스가 강세인 상황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도 그 코로나 치료제 섹터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의 연속적인 내용입니다만은 LFP 배터리를 이제 외면하던 국내 기업들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LFP의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단가가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배터리 단가가 배터리 단가가 엄청 싼 거여서 지금 보시면은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그동안 외면했던 LFP 배터리 개발에 일제히 뛰어들었다. 그리고 3원계 배터리가 조금 그 발화하는 데 있어서 화재 사고도 좀 나는 내용이 있어서 LFP 배터리가 테슬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뛰어들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오늘 또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이거 옛날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잘못 보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용은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양국 수도 이전하면서 뭐 중장비 장비라든가 그 인도네시아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날짜를 잘못 체크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력 위기에 석탄을 더 뗀다라는 내용으로 좀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죠. KPF라는 종목입니다. KPF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고 지금 일단은 이 상승 수급이 아예 빠져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곧 거래량 터진 음봉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 상한가 보낸 이 거래량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아직 터지지 않아서 박스권 체크만 한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소외되지 않고 이제 단타 정도 칠 수 있는 종목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아직 고점이 완전 고점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조정이 나오더라도 쌍봉 그리면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쌍봉 그리는 상황이 이번 겨울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그리고 잘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횡보해주는 흐름들 잘 살펴보시고 거래량 돌파할 때 돌파하는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매매에 동참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AI 로봇의 그 아이로봇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또는 뭐 LG 삼성 또는 LG가 뭐 로봇 그 M&A가 지금 뭐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주도 있었지만은 로봇 M&A 관련주로서 삼성 스펙사오라든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잖아요. 이런 종목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있고 퍼스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슈림 로봇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LG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로보티즈도 LG 쪽 로봇 관련주고, 그리고 T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 또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유림이 아니라 잠시만요. PTS. 우림 PTS도 지금 이 로봇 관련주여서 지금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또 횡보해주는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로봇 관련주 오늘 장중에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대장은 지금 유일 로보틱스고, 그 다음에 좀 탄력이 좀 강한 거, 그 다음으로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스펙 45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고점 한번 뚫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 보시면은 네온테크, 아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미국에서 뭐 좀 그 승인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8월 달에 드론 규제 완화되는 그 법안이 국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온테크, 베셀, 그리고 기산텔레콤, 요런 식으로 기산텔레콤도 요럴 때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파이버 프로, 요런 종목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런 구간들에서 이 박스권 잘 그려 나갈 때, 여기서 돌파할 때 돌파 매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산텔레콤이 이제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요일날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려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점 뚫을 수 있는 거는 거래량 들어오는 거 상황들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명에너지라든가 대명에너지 반등 구간이죠. 반등 구간, 여기 매물을 한번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양봉들 발생하는 구간들에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오늘 금요일날 또 연속적으로 이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제 이 고점을, 금요일날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황 확인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고점을 뚫는다 싶으면은 돌파 매매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봐야겠죠. 하나솔루션도 지금 굉장히 흐름 좋죠. 여기에서 다시 뭐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황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DN이라든가 CS 베어링 다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OCI, 그리고 신성 ENG, 이런 식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 지금 차트 다 괜찮으니까 어지간한 종목들 뭐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장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풍력 쪽에서는 CS 베어링하고 그리고 대명에너지 쪽,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숭이 두창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 조금 이렇게 빠지지 않는 구간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들에서 충분히 접근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구간에서 수렴시키면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1선, 그리고 21선 다음으로는 다음 매물대 한 13,000원 후반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엮여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서린바이오 쪽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화되는 구간들에서 기술주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돈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오늘도 장중에 접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뉴스들하고 종목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개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다거나, 그리고 수익을 내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고요. 내일도 오전에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뉴스들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